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는 a0, an만 이제 존재하게 되고 기함수는 bn만 존재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단파대칭인 경우에는 홀수항만 an, bn이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네, 단파대칭이면서 우함수인 경우에는 홀수항에 am만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단파대칭에 홀수항에 bn만 존재하고,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좀 계산된 결과값이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단파대칭인지, 그러면 풀이의 개수, 풀이의 급수의 개수 a0, an, bn을 다 안 구해도 이제 우리가 그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는데 좀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단구간 전개법, 우리가 풀이의 급수는 주기함수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랬는데, 비주기 함수인 경우에도 그 비주기 함수를 풀이의 급수 전개한 다음에 구간을 정의해 주면 비주기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풀이의 이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했는데, 그거 문제에 대해서 좀 마저 풀고, 11장은 예제가 이제 그 적분 변수가 이렇게 오메가 t로 되어 있는 적분 변수인 경우를 그 예를 하나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11장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11장의 6절 그 비주기 함수의 단구간 전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단일 파형인데 그거를 이제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려면 그걸 우함수로 가정을 해서 급수 전개를 할 수도 있고 기함수로 가정해서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게 뭐냐 하면 그 파형이 요 A부터, 그러니까 급수 전개한 다음에 요 구간을 A, 0부터 A까지만 정의해주면 결국은 그 어떤 급수에서 요 부분만, 표시된 부분만 함수값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기함수가 됐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파형을 해석하려면은 이제 급수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파형을 그대로 만들려면은 그 파형 기본파, 고조파를 다 더하면 이런 파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0부터 A까지를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파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요 단구간 전개법을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똑같은 파형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FCS 풀이의 코사인 급수, 풀이의 사인 급수 형태로.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개념을 예제를 좀 풀어가면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문제는 다음 그 반구간 전개법으로 풀이의 코사인 전개하고 풀이의 사인 전개를 구하라. 함수 fx가 익스포넨셜 x 함수에 대해서 범위는 0부터 a 범위까지 익스포넨셜 x 함수의 그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라. 얘는 주기 함수는 아닌 거죠, 그렇죠? 0부터 a까지 익스포넨셜 x 함수니까 우리가 그 요런 함수가 되는 거죠. 요게 x, 이게 x 너무 x,
이게 y.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익스포넨셜 x 함수는 요런 함수인 거죠. 요런 함수. 요런 함수가 익스포넨셜 x 함수고, 제로부터 a까지 정의되는 함수가 요런 함수잖아요. 그쵸? 요거를 기함수 대칭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요거를 우함수, y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요런 파형이 되겠죠. 이게 x, y 파형에 요런 파형이 되겠죠. 요런 파형이 익스포넨셜 x 파형인데 제로부터 a까지. 요거를 우함수 대칭파로 FCS를 구하려면 이렇게 가정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파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파형으로 급수전개하고 이런 파형으로 급수전개를 해서 구간을 제로부터 A까지 지정해 주면 단구간 전개법으로 풀이의 급수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풀이의 코사인 전개를 하게 되면 풀이의 코사인 전개, 이걸 우리가 FCS다. 구간은 제로가 x a보다 작은 구간에서 하고 주기는 EL이 EA인 형태로 우리가 쓰게 되면 L은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L은 A가 된다. 한 주기를 EL로 표현하고 그게 제로부터 A니까 EA가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먼저 프리의 코사인 전개 FCS에서는 뭐가 나와요? 직류 성분하고 AN 성분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AN을 계산을 하면 A0를 직류 성분을 계산하면 얘는 A분의 1의 제로부터 A까지의 익스포넨셜 X의 DX. 이게 이제 직류 성분이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A분의 1의 익스포넨셜 X의 제로부터 A까지. 그럼 얘는 값이 얼마예요? A분의 1에 A분의 A분의 익스포넨셜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익스포넨셜 제로니까. 그쵸? 그래서 직류 성분은 A분의 익스포넨셜 A 마이너스 1 값이 되고, 그 다음에 AN은 우리가 A분의 2의 제로부터 A까지의 익스포넨셜 X의 코사인의 A분의 N 파이의 X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사인 함수의 적분은 부분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로부터 a까지 익스포넨셜 x 곱하기 코사인 a분의 n 파이 x의 dx를 그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그 한 번 적분하면 사인 값이 되고 또 한 번 적분하면 똑같은 형태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요. 얘를. 그거를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산 과정이 책에 나와 있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부분 적분식에 의해서
이렇게 그 부분적 분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어, 요렇게 계산한 거를 다시 한번 또 적분을 하게 되면 요거를 요항을 다시 한번 적분을 해요. 요항. 그래서 대입해 주면은 떤 식이 되느냐 하면 그거를 어,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또 부분적분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분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런 식이 되더라. 결과값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 똑같은 식이 나오죠. 여기. 원식하고 그쵸? 그러면은 얘하고 양변에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이항해서 정리하면 얘가 어떤 식이 되느냐면 요거로 묶을 수가 있죠. 요 식으로. 그쵸? 요거로 묶은 식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식에다 요 원식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여기가 되겠죠. 요 식에다가 그 항을 대입을 해주면 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AN은 요 식이 되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계산된 결과값을 이렇게 AN 값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 값을 그거를 구한 거를 그대로 쓸게요. 책에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 얼마예요? A 자승분의 n 자승 파이의 자승의 a의 익스포넨셜 a의 코사인 n 파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요 값이 요게 an 값을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구한 걸 가지고 풀이의 코사인 FCS의 값에다 얘는 뭐예요?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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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분의 N 파이 X. 그쵸? 요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AN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FCS는 A분의 1이 뭐예요? A분의 2분의 4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그러니까 A 자승의 플러스 N 자승 파이 자승분의 A의 익스포넨셜 A의 얘는 코사인 n파이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n승의 익스포넨셜 a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되겠죠. 코사인 n파이는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요거 곱하기 코사인의 a분의 n파이 x까지 되겠죠. 요게 풀이의 코사인 반 구간 전개에 의한 값이 되는데 요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구간을 여기에서 단 0 x a 구간
요 급수식에서 제로부터 x가 a까지를 한정해 줘야지 FCS 값에 의해서 전개된 그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은 요 구간을 여기 요 면적에 대해서 어, 그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한 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한구간 전개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풀이의 사인 값도 우리가 풀이의 사인 전개, 한구간 전개법에 의해서 FSS를 구하면 얘는 BN만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BN은 A분의 2의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제로부터 A까지죠. 제로부터 A까지. 그래서 익스포넨셜 X의 사인의 A분의 N 파이의 X, dx.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분적분법에 의해서 a자승 플러스 n자승 파이자승의 2n 파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a의 코사인의 n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f 요 값을 구한 거를 fss의 x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a자승분의 n자승 파이의 자승의 n 파이 1 마이너스 1의 n승 익스포넨셜 a의 사인의 a분의 n 파이 x 그렇죠? 이런 값으로 그래서 은 제로 x a 이런 식으로 풀이의 코사인 사인 전개를 단구간 전개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런 값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일 파형도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전개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원체는 이제 주기함수가 풀이의 급수 전개가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주기함 그 무한대까지 급수 전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구간을 제로부터 A 구간까지만 한정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 파형을 요 사인 파형에서는 이제 요 파형인 거죠. 그렇죠? 같은 파형이잖아요. 얘나 요 파형이나 같은 파형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파형인데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서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방법이 비주기 함수에 대해서도 풀이의 급수 전개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장 내용을 마치고 그 뒤 앞부분에서 좀 이런 걸 하나 시간이 좀 좀 소개를 하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파 정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류파형을 전파 정류 회로에다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파형이
정류가 된다. 그렇죠? 이런 파형으로 이렇게 이제 정류가 되는데 이 파형에 대해서 급수 전개를 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얘는 우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0하고 AM만 이렇게 존재하는 파형이 된다. 그래서 A0하고 AM만 구해서 fx 값을 정의해 주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A0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적분 변수가 오메가 t다. 그쵸? 그래서 오메가 t로 얘를 표현을 하게 되면 A0는 파이분의 1에 제로부터 파이까지의 f 오메가 t의 d 오메가 t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은 얘는 지금 무슨 파형이에요? 얘는 사인 파형이잖아. 사인의 오메가 t잖아요. 사인의 오메가 t니까 ft 함수가 이렇게 쓰는데 앰플리튜드가 뭐예요? a잖아요. 그러니까 a의 사인의 오메가 t죠. 이렇게 쓰고 적분 변수를 오메가 t로 이렇게 써서 풀어주면 뭐 이제 계산은 그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결국은 파이분의 2a까지 직류 성분값이 되겠지. 계산해보면. 그래서 A0는 구했고 그 다음에 AN은 똑같은 공식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렇죠? 적분 변수만 오메가 t로.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2에 제로부터 파이까지의 A 사인 오메가 t에 곱하기 코사인 A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해주면 여기 쭉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짝수항만 존재하는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고조파, 4고조파, 6고조파 이렇게 기본파는 없고 고조파로만 구성이 돼서 이 파형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급수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적분 변수가 오메가 t로 나오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 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움은 뭐 계산 과정을 이제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되니까 기본 개념들은 뭐 그런 정도로 마치고 연습 문제는 이 풀이의 적분하고 풀이의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풀이의 급수는 주기함수에 대해서 적용했죠. 그 다음에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론 단구간 전개법도 있지만 그거는 따지고 보면 주기함수로 이렇게 가정해서 구간만 정해준 거지 결국은 주기함수 표현에 의해서 그 급수 전개를 한 건데 이 풀이의 변환하고 풀이의 적분은 단일 파형에 대해 주기함수뿐만 아니라 단일 파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변환할 수가 있는 그 개념이다. 그래서 풀이의 급수하고는 좀 비슷한데 다른 개념이에요. 풀이의 급수는 시간 함수고 이 풀이의 적분하고 풀이의 변화는 주파수 함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파수 함수하고 시간 함수하고 그러면 변환이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단적으로 시간 함수는 연속 함수고
그쵸? 시간 함수는 연속 함수고, 이 풀이의 적분 함수는 시간 함수를 풀이의 적분, 그러니까 연속 함수를 풀이의 적분하면 어, 불연속적인 사형으로 불연속 함수가 되고, 또 불연속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면 연속 함수가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 풀이의 적분의 그 12장 구성은 이제 실수형 풀이의 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수형 풀이의 적분에다가 이제 오일러 공식을 대입을 해주면 어, 그 복소수 형태의 풀이의 적분으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12장에 실수형 풀이의 적분, 그 다음에 복소수형 풀이의 적분,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 12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려면 기본 개념들이 뭐 이런 감쇄진동형의 부정적분, 앞에서 방구간 전개법에서 살펴봤지만 이런 함수들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요거를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면 똑같이 해서 항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적분식으로 이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분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식에다가 요 사인, 코사인 함수를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복소 형태의 이제 그 풀이의 적분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 아무튼 뭐 풀이의 실수형만 알면 풀이의 적분 복소 그 풀이의 적분식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은 어, 신 0101 뭐 이런 디지털 신호를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의 시간하고 또 그거의 크기하고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신호를 보낼 때 그 값을 뭐 이제 우리가 그런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요거를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연속 함수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연속 함수로 표현이 되고, 이 연속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면 연속 함수를 연속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면 얘는 요게 이제 여기는 시간 함수고 요거는 주파수 함수고, 여기에서 연속 함수로 변형을 하게 되면 이게 주파수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60Hz면 60Hz.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형을 하면 60Hz의 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떠한 특정한 주파수에 대한 값 크기의, 여기는 이제 앰플리튜드 크기가 되겠죠. 요 크기에 해당되는 신호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뭐 다른 뭐 이런 사형이 이렇게 또 정의가 된다면 요거에 또 주파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파수가 더 커지고 앰플리튜드는 더 작은 신호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속 신호를 이 풀이에 변환하게 되면은 이런 디스크리트한 이산적인 신호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신호 처리를 하는데 이 풀이의 적분하고 풀이의 변환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통신공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할 때 이런 풀이의 적분,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신호 처리를 하게 될 때 결국은 이런 풀이의 적분, 풀이의 변환식에 의해서 신호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요 12장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파수 영역, 그 다음에 또 스펙트럼, 요거는 이제 절대값을 취해주게 되면 어,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개념으로 12장을 공부하는데 그런 개념이 좀 있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풀이의 적분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이의 급수식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풀이의 급수식은 시간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풀이의 급수식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fpx 풀이의 급수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주기가 2L인 풀이의 급수식을 표현하게 되면 직류 성분의 그 다음에 코사인 성분의 사인 성분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류 성분의 이렇게 서메이션에 AN, BN을 대입을 해서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하는 게 요게 이제 시간 함수에서의 풀이의 급수고 여기에 개수는 A0, AN, BN은 주기가 2L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풀이의 적분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풀이의 적분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 풀이의 적분식을 이제 주파수 함수로 변형을 하는 거니까 L분의 N파이를 오메가로 요거를 변형을 하는 거예요. 오메가. 그래서 L분의 N파이를 오메가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 오메가로 바꾼 함수 F 그게 시간함수가 이제 x였는데 마찬가지로 시간함수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v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x를 v로 똑같은 시간함수예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지 같은 시간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따가 또 v를 x로 그냥 1대1로 이렇게 변형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시간함수기 때문에 v를 x로 이렇게 변환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시간함수 x나 v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메가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죠? L분의 n파이를 오메가로 놓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프리의 개수 A0, AN, BN을 이렇게 V로 변형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인의 오메가 n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A0, AN, BN을 정의를 하고 그 A0, AN, BN을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요식이 되겠죠. 요식 대입을 그대로 해준 거죠. 요식.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직류 성분의 그 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준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L분의 1이 공통항이 있으니까 공통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 요 식이 되겠죠. 밑에 식이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만 끄집어낸 거예요. 같은 식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fpx를 시간 함수를 주파수 함수 오메가로 적분 변수를 변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저기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얘를 델타 오메가를 정의를 해요. 델타 오메가를 정의를 하는데 델타 오메가는 미소 델타 오메가잖아. 미소. 그쵸? 예, 그러니까 주파수가 뭐예요? 델타 오메가는 주파수가 59, 60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주파수잖아요. 정형화돼 뭐 주파수가 연속적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59Hz, 60Hz, 61Hz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델타 오메가는 오메가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오메가 n은 델타 오메가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델타 오메가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델타 오메가를 오메가는 원래 뭐였어요? L분의 n파이였잖아요. 그러니까 n을 n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얘는 L분의 파이가 되겠죠. 결국은 델타 오메가는 L분의 파이가 된다. 이 개념 성립이 되지. 그럼 우리가 요 L분의 1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 L분의 델타 오메가는 L분의 파이였는데, 얘는 L분의 1은 얘는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로 L분의 1을 쓴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L분의 1을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로 대입을 시켜줘라.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돼요? 파이분의 1에 이게 파이분의 1에 이거에 델타 오메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L분의 1을 파이분의 1에 델타 오메가로 이렇게 되면 요 델타 오메가를 우리가 극한을 취해주면 L이 지금 우리가 이 풀이의 적분은 단일 파형에 대해서 또 적용이 되려면 단일 파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기가 무한대죠. 그러니까 주기가 무한대면은 파형이 한 번만 이렇게 파형이 나왔다. 파형이 한 번만 나왔다. 이런 파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 파형은 주기가 L이 무한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무한대면 주파수는 얘가 L이 무한대면은 주파수는 어때?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오면 주파수는 제로에 가깝고 주기는 무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L을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주면 L분의 1은 어떻게 돼요? L분의 1은 얘는 요게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L을 극한을 취해주면 L분의 1은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니까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가 제로가 되면 얘는 적분 개념으로 L이 무한대로 갈 때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델타 오메가는 적분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튼 얘는 요게 델타 오메가가 델타 L이 무한대로 가서 FPX는 반대로 델타 오메가가 요게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에서 리미트 L이 무한대로 갈 때 파이분의 델타 오메가가 제로가 되는 조건은 델타 오메가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델타 오메가가 제로로 갈 때 FPX는 결국 FX가 되더라. 그쵸?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이 무한대나 델타 오메가가 제로로 갈 때나 FX는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요거를 적분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요거를 서메이션 n을 1부터 무한대까지의 델타 오메가를 적분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L이 무한대로 갈 때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오메가. 요거 델타 L이 요거를 리미트 델타 오메가가 제로로 갈 때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리미트 델타 오메가가 제로로 갈 때 서메이션 n을 1부터 무한대까지의 델타 오메가는 얘는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d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게 맨 밑에 식이 되는 거죠. 4분의 1의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L 구간은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죠. 그쵸?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L은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를 요 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의 적분 계수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된 거죠. 요렇게 나온 식에서 8분의 1을 안쪽으로 다 이렇게 분배를 시켜준 거죠.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고 같은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풀이의 적분식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요 식. 풀이의 적분식 요게 A 오메가 얘가 B 오메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풀이의 적분 계수 A 오메가 그다음에 풀이의 적분 계수 B 오메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요거를 풀이의 적분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fx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b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x의 d 오메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여기에서 요 v를 이제 x로 전부 어떤 함수가 이제 x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얘를 x로 변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a 오메가는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x의 코사인 오메가 x의 dx 이런 식으로 변형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 시간 함수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그게 주파수 함수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a 오메가 함수. 그러니까 그쵸? 시간 함수를 주파수 함수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풀이의 적분 계수 식이.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요 식을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죠? 요 식이 그러면 풀이의 이제 어떤 함수를 풀이의 적분식을 구하라 그러면 요 식을 구하라 그러면 AW 구하고 BW 구해서 개수를 구해서 요 식에다가 넣어주면 풀이의 적분식을 적분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요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풀이의 적분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수형의 풀이의 적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수 함수가 안 들어가 있는 실수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코사인 오메가 x, 사인 오메가 x에다가 오일러 공식에 대입해주고 정리하면 복소 형태의 풀이의 적분식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이의 적분식을 정의를 했잖아요. 풀이의 적분 개수 A 오메가, B 오메가를 정의를 했고 풀이의 적분식 fx를 정의를 했죠. 이제 그 식을 풀이의 적분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이의 적분식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1이다. fx는 1인데 구간이 x 절대값 구간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1인 함수의 풀이의 적분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제로가 되는 그 fx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적분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의미죠. x가 1 또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만 1인가. 그쵸? 나머지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다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파형에 대한 풀이의 적분식을 구하라. 이런 파형에 대한 풀이의 적분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f fx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 오메가의 코사인의 오메가 x 플러스 분식은 한 번만 써도 되겠죠. 가로만 묶어주면 b 오메가의 사인의 오메가 x의 d 오메가. 그렇죠? 요렇게 요 a 오메가 b 오메가를 구해서 요 식에다 대입해주면 그게 풀이의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a 오메가를 여기서 a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4분의 1에 앞에서 유도했던 식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v의 코사인의 오메가 v의 dv라 그랬죠. 근데 v를 시간함수 x로 그대로 써줘도 된다. 그래서 얘는 값에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는 범위가 값이 존재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v는 1,
값이 1인 거잖아요. 그렇죠? 1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v의 d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에 오메가 분의 사인의 오메가 v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쵸?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뭐예요? 파이분의 1에 얘는 뭐예요? 오메가 분의 사인의 오메가 v가 1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사인의 오메가의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분의 1에 오메가 분의 사인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사인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파이분의 2 파이분의 여기로 같이 쓸까요? 파이분의 오메가의 2배의 사인의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 오메가는 파이 오메가분의 사인 오메가가 되고 B 오메가는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V의 사인의 오메가 V의 DV가 되겠죠. 그래서 FV는 2를 대입해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는 사인의 오메가 V의 D의 V가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오메가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사인의 오메가 v니까 코사인의 오메가 v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쵸? 요게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파이분의 1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코사인 오메가 분 오메가 1이죠. 요거에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코사인의 오메가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 식이 되죠. 근데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우함수니까 얘는 어떻게 코사인 오메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는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쓰면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코사인의 오메가 이거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얘는 오메가 분의 코사인의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적분 그 풀이의 적분은 그 사인 풀이의 사인 적분 배수는 제로가 된다. B 오메가는 그렇죠? B 오메가는 제로가 된다. 결국은 fx는 풀이의 적분식 fx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a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x에 플러스 b 오메가에 사인의 오메가 x에 이거의 d 오메가는 그쵸? 얘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 오메가가 파이 오메가분의 2배의 사인의 오메가 이거의 코사인의 오메가 x 이거의 d의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b 오메가는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이의 적분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의 적분식을 계산해 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이제 맞나 안 맞나를 이제 검증을 해보면 앞식이 그러니까 요게 풀이의 적분식이 되려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fx가 x 값이 제로일 때 x 값이 제로일 때 fx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그쵸? 요 그래프에서 요게 제로일 때 여기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하는 거를 요 식이 만족해야 되니까 F0는 얘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x에다 대로를 대입해 주면은 요 항이 제로가 되죠. 요 항이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가 식이 정리를 하면 파이분의 2에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분의 사인의 오메가 d의 오메가가 되는 거죠. F0는. 결국은 요게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1이 되려면 여기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분의 사인의 오메가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는 2분의 파이 값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1이 된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풀이의 적분식이 요 그래프에 대한 적분식으로 우리가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의 적분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fx식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풀이의 적분식.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단일 파형에 대해서 풀이의 적분식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